그 여자는 왜 한창 좋을 나이에 43살 남자에게 마음을 사로잡힌 걸까? 어느덧 8월 후반, 여름이 끝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솔솔 풍겨오고 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근무이고 동시에 로테이션 근무라 다시 야간 근무로 이동하는 폴을 보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8월은 어쩐지 폴을 보는 재미가 더해져서 그래도 폭염이 견딜만 했던 것 같은 희한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주는 서운함에 다리가 무거웠다. 업무 시작을 기다리며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데스크를 둘러싸고 서 있는데 오늘 폴은 다른 관리자 없이 혼자 서 있다. 폴이 여느 때처럼 컴퓨터 모니터에 눈을 고정하고 서 있는 모습을 힐끔거리며 내 팔목을 내려다보는데 팔목의 멍은 다행히 옅은 푸른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붉은색이 된 참이었다. 이제 밴드 같은 도움은 없어도 되고 조금만 있으면 멍이 사라질 기미가 잘 보였다. 시간 됐습니다. 업무 시작해 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폴은 교육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업무 시작을 요구한다. 내가 챙긴 PDA에 배정된 업무는 데스크에서 한참 떨어진 구역에서 작은 제품들을 집품하는 업무였다. 드넓은 쿠팡의 물류창고, 서 있는 자리에서 좀 걸어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는 길. 나는 릴리가 폴한테 고백을 했다는 말을 정윤에게서 들었을 때 나중에 사족처럼 덧붙인 말을 떠올린다. 릴리와 폴이 잘 어울렸을 거라는 생각과 일치하는 말을 하고는 이제 그만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정윤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폴한테 다른 여자가 있나 봐요. 다른 여자? 네, 릴리가 울컥해서 그랬는지 그 여자한테 그러는 거 동정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랬다는데? 그 여자라 폴에게 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진작부터 해왔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릴리가 폴에게 관심이 많아 보였기에 폴이 릴리와 곧 사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지만 사실 폴에게 여자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폴이 전형적으로 인기가 많은 타입의 남자는 아니었지만 늘 대면대면한 태도에 은근한 자상함이 있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릴리가 그랬듯 폴 같은 남자를 좋아할 여자들은 얼마든지 있었고 폴이 그런 여자들 중 하나, 아니 어쩌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폴과 내가 절대 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찾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든다. 내가 남편의 바람으로 입었던 깊은 상처를 떠올리면 누군가의 남자를 빼앗을 생각 따위는 꿈에서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내가 폴과 절대 안 될 이유로는 그에게 연인이 있다 핑계가 가장 좋았다. 이렇듯 안 될 이유부터 찾았던 건 내가 그에게 걸맞은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실망감을 줄이려는 노력이 아니었을까 싶었던 건 너무 서글픈 일이었지만 폴이 릴리에게 차갑게 남겼다는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폴답다고 생각했다. 동정이든 뭐든 내가 감당할 거니까 다시는 선 넘지 마요. 선을 넘지 말라는 말. 그의 대면대면한 태도에는 확실히 그런 뚜렷한 선이 그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선이 보이면 나는 넘지 않고 버티는 쪽이었다.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았고 해도 된다고 해도 거듭거듭 망설이는 부류의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근데 그 선을 넘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다면 그건 이제 폴을 볼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던 걸까? 나는 종일 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려 애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근무 시간은 끝나가고 오늘이 지나면 이제 폴을 못 볼 거였는데도 계속 어지러워지는 마음이 싫어서 오히려 하루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릴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업무가 종료되어 원바코드를 스캔하고 퇴근하기 위해 줄을 섰을 때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금 서운함이 몰려들었다. 나는 얼굴이 익은 사람과의 헤어짐은 당연히 서운한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사람들이 폴의 스캐너 앞에 원바코드를 들어 보인 후 스캐너의 삐 소리를 듣고 서둘러 떠나는 모습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폴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사람들의 원바코드에만 시선을 두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고 나는 진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만남이라 폴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아두려 스캐너의 삐 소리가 들리기를 예상하며 눈을 내리깐 폴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 원바코드를 본 폴이 잠시 스캐너를 멈추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들여다본 거였다. 폴은 한층 톤을 낮춘 목소리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에 이어 내 원바코드를 스캔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웠지만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빨리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고 도저히 내 스스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에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폴이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보고 말했을 때 나는 알 수 있었다. 폴이 나를 좋아해. 그 여자가 바로 나였어. 그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몹시 당연하게도. 나의 의문은 대체 왜 폴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에 쏠려 있었다. 사실 당시의 확신으로는 폴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긴 했지만 생각을 거듭할수록 확신은 약해지고 의문만 커졌다. 폴의 행동이 특별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사람들은 항상 한시라도 빨리 원바코드를 스캔한 후 자리를 뜨고 싶어 했고 그 마음을 모를 리 없는 관리자들은 스캐너로 사원들의 원바코드를 찍는 데만 집중했다. 원바코드를 스캔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건네는 건 새삼스러울 게 없었지만 스캔을 잠시 멈추고 사원의 얼굴을 보고 말한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다. 폴의 눈빛과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겹쳐지자 나는 폴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말이 안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폴을 본 건 불과 한 달여의 시간뿐이었고 폴이 있는 층에서 일한 건 채 10번이 되지 않았다. 대화 또한 업무에 대한 지시사항 정도였고 폴이 밴드를 줬을 때 나눴던 대화도 대화라고 하기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치면 오로지 내 외모만 보고 반했어야 하는 게 맞지만 나는 남자들이 한눈에 반할 만한 외모를 가진 여자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못생겼다고 하기는 어려워도 예쁘다는 말까지는 안 나오는 그런 얼굴. 누군가에게는 취향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평범하다고 말하는 그런 얼굴을 가진 게 바로 나라는 여자였다. 더군다나 나는 45이었고 폴은 나보다 어린 게 분명했는데 폴이 나 같은 여자를 마음에 두다니 나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아니 진짜 미친 새끼 아니냐고. 선영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번에 들이켜고는 얼음을 소리나게 씹어 넘겼다. 거의 넉 달 만에 만난 친구 선영에게는 놀라운 얘기거리가 있었는데 15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거였다.
9월에 접어들면서 폴에 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는 동시에 여전히 바빴음에도 이게 바로 선영을 만나러 나온 이유였다. 선영은 대학교 친구였는데 짧은 대학 시절에 남은 유일한 친구라고 봐도 좋았다. 선영의 전남친은 쿠팡에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쿠팡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에는 그의 영향도 있었다. 그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어려워하던 사람이었음에도 쿠팡에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근데 그런 남친이 적응을 잘하는 걸 넘어서서 쿠팡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이별을 고하게 된 게 선영의 놀라운 얘기거리였다. 내가 진짜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선영은 목끝이 끓는 듯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진짜 20살 차이라고? 그렇다니까. 20살. 20살이면 동생뻘도 아니고 딸뻘이야, 딸뻘. 이걸 내가 미친 새끼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선영의 전남친은 우리보다 2살이 어렸으니 그보다 20살이 어리다면 상대 여자는 23. 선영의 전남친이야 23 여자를 만나는 일에 열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여자는 왜 한창 좋을 나이에 43살 남자에게 마음을 사로잡힌 걸까? 나는 사로잡혔다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선영의 얘기를 듣는 내내 의아했다. 사실 내가 선영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없었다. 내가 유경험자이기도 하고 선영은 내 사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자신의 얘기를 꺼내는데 나만큼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다. 선영은 그때 내게 잘 헤어졌다고 했지만 나는 선영에게 차마 그 말을 되돌려 줄 수는 없었다. 선영에게 그 남자가 어떤 의미이고 존재인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다가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넋이 나간 듯 멍해 있는 선영을 보며 벌써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바로 그 전 남친과 헤어졌을 때도 선영은 그 사람의 공백을 견디는 걸 아주 힘들어 했었다. 내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 공백이었는데 선영에게는 주변에 남자가 없다는 것을 특히 못 참아하는 단점이 있었다. 40이 넘었고 남친과 오래 사귀었음에도 남친이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은 것에 선영이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건 남친의 인생과 자신의 것을 독립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어쨌든 남자가 있다는 것에 만족했던 탓이었다. 선영은 그런 자신의 상황에 만족해서 이혼 이후 남자가 없는 나를 몹시 안쓰럽게 여기기도 했다. 진짜 안쓰럽게 여긴 것인지 그 속마음은 모르더라도 남자가 없는 여자 자체를 열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건 확실했다. 남친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항상 함께하는 그런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했던 선영이었기에 이제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네 하는 생각에 약간 통쾌한 마음이 없지도 않았다. 나도 정말 착한 사람은 아니니 남편이나 남친이 있다는 것 하나로 남자가 없는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여자들을 곱게 봐주기는 힘들었으니까. 나 이제 어떡하지? 이 나이에 좋은 남자 만나기는 정말 힘들겠지? 지금 남자를 또 만나고 싶은 건 아니지?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남자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면 남자의 그림자도 보기 싫던데 어떻게 남자 만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지? 싶어서 한 얘기였다.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근데 우리 나이에는 진짜 안 될까? 선영은 내게 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걸까? 우리 나이에 안 될 건 없겠지.
이혼이 흔한 만큼 재혼도 흔하고 노년에도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안 될 게 뭐 있겠어? 하지만 선영의 말 속에 아무렇지 않게 숨어 있는 좋은 남자라는 말을 나는 놓칠 수가 없었다. 선영이 바라는 남자는 적어도 우리 또래에 번듯하게 생긴 남자였다. 크게 결격 사유가 없는 남자를 선영은 원하고 있었다. 근데 우리 또래의 좋은 남자라고 하면 적어도 30대 여자를 원하지 않을까? 나를 보는 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쉽게 반박하지는 못했다. 내가 선영의 마음을 눈치챘으면서도 눈치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꾸한 것에는 나를 향한 말이라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우리 나이에 연하 남자를 만나기는 힘들어도 우리 나이의 남자들은 훨씬 더 어린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걸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선영은 그걸 철저히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고 싶어하는 낌새이긴 하지만 선영은 그래도 너는 다를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 다른 여자들은 몰라도 너는 다르지 라는 그런 말을. 너 전화 왔다. 선영에게 약간 안 된 마음이 들어서 수습을 좀 해볼까 하는 찰나에 무음으로 돌려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스마트폰 화면에 낯선 전화번호가 떴다. 9월 들어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혹시 폴일까? 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는데 대부분 070 번호의 광고 전화라 금방 짜증이 밀려드는 게 수순이었다. 그런데 이 번호는 광고가 아닌 휴대폰 번호였다. 요즘은 휴대폰 번호로도 광고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이긴 하지만 받지 않고 넘기기는 힘들었다. 나는 선영이 보는 앞이라 기대감을 억지로 누르고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진님? 내 이름을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인데 나는 이게 폴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었기에 이건 또 무슨 광고지? 하는 마음으로 볼멘 소리를 냈다. 네, 그런데요? 나 해리예요. 누구시라고요? 해리요, 쿠팡 관리자요. 해리? 해리라고? 쿠팡의 그 해리? 나는 좀 어리둥절해져서 내 통화를 주시하는 선영을 힐끗 보며 목소리가 낮아졌다. 혜리님? 혜리님이 어쩐 일이세요? 지금 어디예요? 아, 저 친구 만나러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어딘데요? 친구 만나러 나왔다고 하면 무슨 일인지 용건을 말하든가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든가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여기 도남동 쪽에 있는 카페인데. 오, 가깝다. 저는 해화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는 소리가 혀끝에 달랑거렸지만 간신히 내뱉지는 않았다. 왜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자꾸 할까 했지만 또 볼 사이일 수 있으니 말조심은 필수였다. 어딘지 주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왜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좀 봐요. 아니, 그러면 쿠팡에서 보면 쿠팡 말고요. 지금이요. 근데 지금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누군데? 온대? 그냥 오라고 해. 선영의 줄이지 않는 목소리가 그대로 해리에게 흘러들어갔다. 친구도 오라고 하네요? 지금 바로 주소 보내요. 금방 봐요. 해리는 미처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누구야? 남자야? 지금 온대? 선영과 지금까지 3시간을 얘기했는데 선영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는 걸 지금 보고 있다. 선영이야 새로운 사람, 남자에 대한 관심일 수 있으니 그렇다 치고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속셈이지? 갑자기 해리라고? 해리를 쿠팡이 아닌 밖에서 만난다고? 주소를 진짜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는 지도 앱에서 내가 있는 이곳의 주소를 찾아놓고도 공유 버튼에 손가락을 올릴 수가 없었다. 내가 휴대폰을 보며 망설이는 사이 선영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파우치를 챙겨서 일어섰다.